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코어위브 AI 인프라 성장과 투자 위험 분석인데요. AI 인프라 분야에서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코어위브. 티커는 CRW96. 이 회사의 놀라운 성장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이면에 있는 잠재된 위험 요인까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통찰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주가네요. 네, IPO 때 $40였는데 2025년 7월 초엔 $165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거의 4배 넘게 뛴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나죠. 엔비디아 칩 확보랑 AI 수요 폭발, 이게 딱 맞물린 결과겠죠 아무래도. 1분기 매출도요. 전년 대비 420%나 늘어서 9억 8천만 달러가 넘고요. 수주잔고는 무려 259억 달러라니. 와, 정말 숫자들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성장세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자료에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짚는 건 역시 엔비디아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서요. 엔비디아가 지분 78%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픈 AI. 여기랑 11억 달러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게 크죠. 아, 지분 관계까지 그렇게 깊군요. 네. 여기에 또 AI 특화 클라우드라는 강점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도 지금 33개, 전력 확보도 420메가와트로 빠르게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인프라 확장 능력도 힘을 보태고 있는 거죠. 올해 매출 예상치도 49억에서 51억 달러, 또 조정 이비타 마진율 전망치도 62에서 64%로 상당히 높아요. 조정 이비타 마진율이요. 네, 이게 보통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같은 걸 빼기 전 영업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높다는 건 결국 사업 자체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폭발적인데요. 근데요, 이런 급성장에는 보통 뭐랄까,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인데, 그쵸? 이 분석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우려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분석에서는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현재 주가가 뭐랄까 동종 IT 기업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거. 고평가 생태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평가 논란. 네. 둘째는 재무 상태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부채가 80억 달러에 달하는데 올해 자본 지출, 그러니까 투자 예상액만 해도 200억 달러가 넘어요. 200억에서 230억 달러 정도요. 200억 달러요? 와, 부차도 많은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 부담이 상당하고요. 셋째는 아직 순손실 상태라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1억 5천만 달러 이상 손실을 봤는데 물론 여기엔 IPO 관련해서 나간 주식 보상 비용 영향도 큽니다. 아, 비용 처리 때문에? 네. 그리고 넷째, 매출의 70% 이상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소수의 핵심 고객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한두 군데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파트너자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인 엔비디아가 만약 자체 클라우드 사업을 더 키운다면요. 그럼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와, 정말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특히 그 부채 규모나 소수 고객 의존도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랄까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기술주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자료 보니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딱 그렇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HC 웨인라이트 같은 곳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보유, 홀드,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긴 했는데 재미있는 건 목표 주가는 오히려 185달러로 올렸어요. 아, 평가는 낮췄는데 목표 주가는 올렸다. 네, 그러니까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시장 전체의 평균 목표 주가는 65에서 70달러 수준으로 언급되기도 해서 현재 주가보다 낮아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할지 더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중간 매수, 모더레이 바이 정도인데 이게 적극 매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시각이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보유나 매도 의견도 꽤 있어서요. 아직 명확한 합의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그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하고 또 재무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시장도 고민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코어웨이브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엔비디아 같은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 성장 스토리 자체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살펴본 분석 자료는 높은 주가 수준, 그 막대한 부채와 자본 지출 부담, 또 소수 고객 의존성,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 심화 같은 이런 만만치 않은 위험들도 함께 안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AI 수요 덕분에 정말 로켓처럼 성장하고 있지만 그 연료는 상당 부분 부채, 그리고 소수 핵심 고객, 또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균형,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일 겁니다. 성장 가능성하고 재무 건전성, 시장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호죠. 네, 정말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칩 공급뿐만 아니라 지분 구조상으로도 엔비디아 의존도가 절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요, 앞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특정 기업 리스크, 이걸 줄이려고 엔비디아 외에 AMD나 다른 회사의 GPU도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코어웨이브와 엔비디아의 이 특별한 관계, 이 역학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